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하고 시작하죠. 준비됐죠?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비 피해는 없으시죠? 예. 좋은 동네. 이제 자연재해가 없는 동네가 좋은 동네, 살기가 좋은 동네. 그죠? 강남 전국에 다 소개됐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광고를 해서 전 세계에 다. 그죠? 거기는 비가 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대. 지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강 주변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도 비싸요. 그죠? 예, 노상 가서 물 퍼면서 살아야 돼. 자, 오늘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문제 보면 278쪽 납세 의무자 들어갈 차례 맞죠? 네. 오늘 2시간 동안 재산세하고 세 번째 시간에 종부세하고 네 번째 시간에 임대소득까지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기억나지만 한번 더듬고 갑니다. 요약집 먼저 한번 보실래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요약집 100쪽에 잠깐 한번 점검하고 갈 거예요. 100페이지. 재산세는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죠.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상 소유자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6월 1일 날 부동산 사고 팔았으면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되느냐, 팔은 사람이 재산세 돼야 되느냐? 사실상 소유자는요, 6월 1일자 취득한 사람이에요.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재산세를 피해가려면 언제 날짜 취득하라? 6월 2일자로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날짜가 6월 1일이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때 취득이죠. 그런데 국가로부터 취득할 때는 언제예요? 국외공판법. 예?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국외공판법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계약서가 아니라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 날짜가 언제? 6월 며칠? 1일이면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2번 주택을 구분 소유라고 그랬죠. 재산세에서 부가 징수 절차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2번이에요. 주택하고 건물, 여기 보세요. 주택은 항상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과세표준에서도 물어보고 세율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보세요. 주택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또 을이 소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죠. 또 토지 등기부에도 갑하고 벌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택의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요. 이건 공동 소유가 아니에요. 구분 소유.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만 이걸 따져요. 왜? 상가는 따질 필요 없지. 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재산세 계산하니까. 그런데 주택은 소유자가 공동 소유든 따로따로 소유했던 주택은 어떻게 한다? 재산세를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을. 여기에다가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이때 이 주택은 고급 주택이냐 일반 주택이냐 관계없어. 똑같아.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 적용해서 한꺼번에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지문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세율은 토지 건물 합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공동소유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 건물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토지 건물 합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면 납세 의무자는 갑하고 누구? 을로 나누죠. 이때 공동소유는 재산세를 지분 비율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공동소유는 지분이지만 이건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 요거 비율로 뭐하라? 재산세를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 이것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해가세요? 주택은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던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세율 적용하고 한꺼번에 재산세 계산한다. 그래서 재산세를 나눈다. 공동 소유는 지분별로 나누면 되고 따로따로 소유가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면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방가로 2번도 그거예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 재산세가 나오면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의 비율로 안분 나눠서 재산세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된다. 결론은 뭐예요?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고지서 나오죠.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지분대로 나눠서 고지서 나온다. 다음 3번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 여기 보세요. 재산을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수탁자. 얘 재산을 신탁법에 얘 앞으로 상가 부동산 등을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재산관리를 맡겼죠. 얘 재산이지만 여기 와서 등기되어 있죠.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얘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얘 거? 아니죠. 사실상 소유자 누구?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 얘가 세금 내는 거예요. 신탁재산은 얘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얘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할 거냐? 재산세나 종부세 내라고. 근데 얘가 뭐 안 내? 재산세나 종부세를 체납 안 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얘 재산에 뭐 해야 돼? 이제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공매 처분하려고 봤더니, 압류하려고 봤더니 재산이 없어. 여기 와 있잖아요. 다른 재산이 없어. 그러면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여기 압류 못 들어가요. 왜? 아, 소유자가 다른데 여기 등기가 얘 앞으로 돼 있는데 얘 세금 안 냈다고 여기 압류할 수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작년부터 개정돼서 들어온 게 바로 뭐냐? 얘가 세금을 안 내죠. 압류할 재산이 없잖아요. 또는 압류를 해도 낼 세금에 부족하잖아. 그럴 때는 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얘가 안 낸 재산세나 종부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게 밑에 물정납세 의무자 밑에 박스에 있죠. 박스. 그 얘기예요. 위에 방가로 3번은 신탁재산은 누구 앞으로? 위탁자 재산이기 때문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거 하고 밑에 박스.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나 가산금 체납 처분비를 체납 못 냈어요. 그럼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체납 처분하여도 압류 등을 하여도 징수할, 걷어갈 세금에 부족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재산세 못 낸 거, 종부세 안 낸 거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 지문은, 요 두 가지는 재산세도 똑같고 종부세도 똑같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밑에
의제 납세 의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재산세 내야 된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세 가지. 첫 번째,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됐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등기가 안 됐으면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해야 돼요. 뭐라고? 등기부상에 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왜?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상대방에서 뭐 안 해갔다? 등기 안 해갔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죠. 그런데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네가 내라. 너 소유자가 아니래도 너는 뭐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네가 재산세 내라. 이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2번은 뭐예요? 종종 문종재산인데 장손이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죠. 그럼 시장군수는 모르니까 걔한테 고지서 발부하겠죠.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 신고하라. 뭐라고? 내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종종재산인데요. 이렇게 신고하면 종종을 납세 의무자로 할 텐데 신고 안 하면 네가 세금 내라. 공부상 소유자. 됐어요? 다음 세 번째, 올해 새로 듣게 들어온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선고 받았어요. 파산선고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세 글자로 파산자. 그죠? 예? 그 사람 재산은 자동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 개인 재산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귀속해서 관리해요. 근데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파산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파산 종결이 끝날 때까지 2, 3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매년 뭐는 내야 돼? 재산세는 내야 된다니까. 그럼 누가 재산세 내야 되느냐?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 그 사람은 낼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뭐 받았어? 파산 선고 받았는데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면 의미가 없는데, 아니죠. 엄청난 의미가 있지. 왜? 그 사람을 뭘로 해도 납세 의무자로 했어. 그 사람이 세금 안 내도 돼. 못 내도 돼. 그 재산 나중에 뭐 하면? 공매 처분하죠. 예?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파산 종결이 끝날 때까지는 파산자 이름으로 여전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파산자, 즉 공부상 소유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세요? 파산 선고 받았어도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왜? 등기부상에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장.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가 뭐예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받은 사람들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했다? 그럼 시장군수는 보세요. 죽었다고 사망신고 들어왔으니까 확인이 됐어. 그런데 누가 상속받았는지는 등기가 없으니까 모르네? 그럼 알 수 없지 뭐. 그 사람, 죽은 사람 재산을 민법에 상속받을 상속권자 중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된 상속자. 그죠?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주된 상속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란 말이에요. 지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부 중에서 누가 먼저 죽어? 남편. 그지? 남자가 먼저 죽어요. 그냥 공식이 되어 있어. 하긴 그 이유가 있어요. 평균 수명이 남성이 짧아. 자, 그래서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가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남편이 죽었다. 아들들이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부인한테 다 고지서 나와. 그럼 부인은 상속을 실제로 안 받았잖아요. 그럼 뭐를 하라? 신고하면 되지. 뭐라고? 저요, 죽은 사람의 배우자인데요, 나 상속 하나도 안 받고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일러.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 나가. 근데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다음 3번. 납세 의무자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3번이에요. 배수계약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계약체결하고 무상 사용하고 있으면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세 가지 요건이죠.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두 번째로 무슨 계약? 연부계약체결 2년 이상 장기간. 그리고 무상 사용한다는 얘기는 연복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최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사용자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현재 물건을 보하는 사람, 사용하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매수계약자, 사업시행자, 사용자, 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들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의제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누가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보신 김에 과세표준까지 보죠. 104페이지 요약집,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자,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계산하죠?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군수는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그게 바로 보다 시가 표준에.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중에 3가지 세 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요거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이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나온 걸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밑에 순서 바꿔서 박스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와 있죠. 토지하고 뭐는, 건축물은 올해 70%. 주택 있죠? 주택은 몇 프로? 60%. 그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하나 개정된 거.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특별히 45%다. 몇 프로? 45%.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게 공약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는 몇 프로? 45%. 1억이면 얼마? 4,500만 원. 그럼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는 1억이면 60%니까 6천만 원 가지고 계산한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45%로 개정됐는지도 모르는 선생들이 많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60%로 되어 있는데 아니지.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그게 표시가 돼야 돼. 그거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 몇 프로? 60%.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45%. 됐어요? 예, 그랬는데 밑에 부동산이 아닌 선박하고 보는 항공기는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어요. 왜? 이건 시가표준액이 낮아. 그대로 계산해도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까지 봤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뉴스에 막 세법 개정안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지는 거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하고 관련해서 이번 시험에서 재산세는 다 끝났어. 예? 재산세는 개정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는 개정되는 얘기는 내년에 적용하는 거고, 올해 시험에 관련된 건 끝났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45%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확인, 이따가 세율할 때인데 보신 김에 여러분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방가로 3번 있죠. 3번 있어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주택은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 예? 1000분의 1, 0.1부터 0.4. 그게 다주택자, 주택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예? 그런데 거기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자는요. 시가표준의 9억 이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까 위에 1번 주택은 0.1이잖아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율도 낮아. 0.5를 빼. 그럼 0.05%서부터.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1000분의 위에는 1번은 4니까 0.4인데 0.05를 빼니까 0.35 이렇게 세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세율도 낮고 그 다음에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아. 이해가세요? 그런데 하나 또 개정된 것이 9억 이하 주택이라고 그랬죠. 3번에. 예? 예, 1세대 1주택 올해만큼은 9억 초과하는 것도 관계없어. 그냥 9억 이하 초과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슨 1세대 1주택은 다 세율을 낮춰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45% 적용한다. 9억 이하 그런 규정이 없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9억을 뭐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주택 몇 개면 한 개면 혜택 준다. 됐어요? 9억 이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9억을 뭐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세율도 낮추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몇 프로? 45%다. 이게 재산세 끝.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봅니다. 납세 의무자부터 보죠. 279페이지 예고해둔 대로 홀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많아서 1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얘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 등기를 안 했고 사실상 소유자가 누가 상속받았다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했으면 주된 상속자 또는 다른 말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사람을 5글자로 뭐라 그래? 주된 상속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 가로 열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2사람 이상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갖고 아니 죽은 사람의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배우자라는데 그럼 가장 높은 사람이 배우자가 2명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가 5명 있다. 지분이 다 똑같잖아. 그럴 때는 나이 순으로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고요. 2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파산 선고 받은 후에 파산 종결이 결정될 때까지는 재산세 내는데 납세 의무자 능력이 없어도 누가 납세 의무자다? 파산 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공부상의 소유자 그러면 파산자, 파산 선고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일단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 틀렸죠? 예. 다음 3번 국가가 돈을 비리받아서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대금 절차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한다. 대가를 주지 않고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계획의 일정한 토지를 환주로 정하지 않고 얘기는 되돌려주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메꾸는 걸 채비지라고 하죠. 채비지 보류지 이건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일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요? 2번, 18번은 틀린 거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없어요. 그럼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주된 상속자. 그죠? 예, 주된 상속자. 4번 틀렸어요. 다음 19번. 지방세법상 2022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5월 31일 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매매 대금을 주고받고 수령하고 뭐까지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났다. 그러면 팔은 사람입니까? 취득한 사람입니까?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는 취득한 사람이죠. 매수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도인은 납세 의무가 없다. 6월 1일 전에 팔았으니까. 됐어요? 납세 의무 아니에요. 다음 니은 공유물 분할 등기 안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지분권자 얘기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납세 의무자 맞죠? 예, 맞아요. 요건. 이건 신탁법에 신탁재산 딱 나오면 누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수탁자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끝난 후에 환지계획이 일정한 토지를 되돌려주지 않고 채비지 나왔죠. 그럼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틀린 건 기역, 디귿, 니을. 기역, 디귿, 니을. 답은 몇 번? 4번.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281쪽에 같은 내용 생략하고, 자, 여러분 21번 봅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갑이 단독주택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다. 말이 안 돼요. 하여튼 뭐야 이거. 자,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았죠. 예, 2022년도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단 계약일은 언제? 3월 20일 날 계약일은 우리 세법에서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중도금 준 날도 전부 관계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잔금 준 날 언제? 6월 2일 날 사고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취득했어요 지금? 을한테 팔았다 그랬으니까 을이 취득했죠. 을은 언제 취득했죠? 6월 2일자로 취득했으니까 6월 1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을은 전년 보유세랑 관계가 없다.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갑이.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6월 1일 소유자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답은 몇 번? 2번. 됐습니까? 자, 22번 옳은 것 그랬으니까 보죠. 22번 하나 더. 신탁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누가 세금 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맞죠? 예. 참고로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는?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 압류에도 부족할 때는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다음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여러분, 토지는요,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농사 짓는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사치성은 높게 부과하려면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 분리과세. 이건 토지에 대한 거예요. 주택하고는 별개죠. 토지만 그렇게 구분하자면 토지, 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뭐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틀렸어요. 다음 3번. 국가가 돈을 비리받아서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틀렸고, 주택의 부속 토지가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가 부속된 토지로 보고.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주택은 건축물하고 토지잖아요. 요건 건축물이고 요거는 토지지만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토지로 과세 안 하고 두 개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하잖아.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해요. 주택으로 따로 빼.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해. 그냥 뭘로?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토지 범위에서 뭐는 빼라.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함한다? 틀렸죠.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 23번. 재산세 과세 표준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거래세니까 본인이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가지만 재산세는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산을 한다. 그래서 1번, 2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요거 부동산이죠. 요거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나온 게 과세표준이다. 종부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 부동산은. 예, 맞아요. 다음 2번 선박하고 뭐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30%, 35%밖에 안 돼. 가격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어. 그냥 시가표준에 그대로 계산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에 맞죠? 3번 주택을 두 사람이 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주택을 2개 이상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주택의 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러분이 성남시 안에 주택이 5개 있다. 성남시장은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5개에 재산세가 5개 나와. 주택마다 각각. 이해가세요? 주택을 합치는 거 아니에요. 예, 주택마다 각각.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순서 바꿔서 5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가격인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맞죠? 그게 주택이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다. 그럼 4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재산세는 부동산은 1번 분항으로 가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2번 분항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똑같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법인 장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부동산은 1번 분항, 그죠? 선박하고 항공기는 2번 분항으로 간다. 그거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 24번에 가서 틀린 거 확인해 보면 2번 지문 틀렸어요. 왜 틀렸나 확인해 보실래요? (2번) 틀렸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거기서 틀렸잖아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게 빠졌죠. 그래서 틀렸고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건 맞아요. 앞에서 틀렸어. 부동산은 항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4번 지문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면 실전에서 출제됐다면 3번도 틀린 걸로 가야 돼요. 그죠? 예? 3번은 건축물이네. 맞네.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그죠? 예. 주택만 1주택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60%냐 45%냐 그게 차이죠. 예, 그거 맞습니다. 다음 이제 세율로 가는데 여러분 세율도 숫자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요약집 104페이지 제가 세율할 때 강조하는 거 4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것이 104페이지 첫 번째 줄. 시장 군수는 그걸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다만 이렇게 가감한 것은요 해당 연도로만 끝나는 거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해가세요?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보시면 다만 이렇게 가감한 건 2년, 3년간 적용한다, 5년 동안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그건 틀린 거다. 해당 연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세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거 고율 가장 높은 거 부동산 중에서는 1000분의 40 뭐죠?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104페이지 맨 밑에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 박스의 마지막 칸,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게 사치성이죠. 1000분의 얼마? 44%.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부동산 중에는. 그리고 또 하나, 사치성은 토지만 있나요? 건축물도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 요약지 105페이지 건축물 중에서도 마지막 칸, 골프장 내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도 1000분의 얼마? 40.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1000분의 40. 다음 사치성 또 하나 있죠. 방가로 3번 주택의 2번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가 별장이죠. 별장은 사치성이에요. 1000분의 얼마? 40. 됐어요? 이렇게 제일 높은 1000분의 40이 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제일 낮은 거 뭐가 있어요? 저율. 저율은 1000분의 0.7.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 이건 뭐냐? 농사 짓고 있는 뭐? 농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뭐? 목장, 용지. 법률 등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특정 지역의 뭐? 임야. 이거는 수익이 적게 발생하고 법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제일 낮은 거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0.7.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산세에 중과세가 있어요. 무겁게 부과하는 거 중과세. 이건 높은 세율이라고 하는 거지 중과세라고 안 하고, 중과세는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106페이지 요약지 맨 밑에 방가로 몇 번? 5번. 과밀업체권력 안에 공장 뭐였어요? 신설 증설했을 때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공장 건축물 있죠? 공장 건축물. 과밀업체권력 안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공해가 심각하고 교통이 혼잡하니까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도 했어요. 그럼 공장 신설 증설했으면 토지는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100분의 500이면 5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니까 과밀업체권력 안에 공장 신증설은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그죠? 표준 기본세율의 5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한다. 자, 상징적으로 제일 높은 세율, 제일 낮은 세율. 그리고 중간이요. 초과 누진 세율 같은 거는 중간 정도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그래서 문제, 자, 갑니다. 25번 문제. 지방 285페이지.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거 그랬죠? 예. 그럼 1번.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됐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그러면 종합합산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중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 다음 별도합산도 1000분의 2, 0.2부터 1000분의 4, 0.4까지. 됐어요? 그리고 3번 과세 표준이 20억이든 2억이든 200억이든 관계없어. 분리과세 대상 임야는 묶여져 있죠. 1000분의 0.7. 제일 낮은 거잖아. 다음 6천만 원 주택에 그랬는데 이것도 주택도
자,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 0.1부터 0.4, 1세대 1주택이면 0.05%서부터 0.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진세율 중간 정도 된다 생각하시고, 5번 분리과세 대상 공장은 1000분의 2, 0.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건 몇 번? 3번. 됐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6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1000분의 얼마? 40. 사치성이니까. 그죠? 그것을 뭐하고? 제외한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맞아요. 다음 2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1000분의 얼마? 사치성 1000분의 40. 틀렸죠? 예. 다음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 맞아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누진세율. 다음 4번 시장군들은 재해 등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뭐한다? 적용을 한다. 맞죠? 다음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재산세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축물은요 작년에 낸 세금의 100분의 150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하고 건축물만 그렇고 주택은 안 그래. 주택은 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참고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틀린데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10%만, 그리고 6억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아무리 높아도 100분의 130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고요. 27번 같은 거 보실 필요 없고, 자, 뒤로 넘어가세요. 29번 갑니다. 29번 세율. 구체적으로 세율은 아까 그랬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요 정도만 보시고 29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의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이 어떤 토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용 토지, 사업하는데 이용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보아라. 합산을 해서 별도 합산에 대한 초과 누진세율. 별도 합산은 별도 합산끼리 합쳐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 적용한다. 맞아요. 그럼 2번은 관할구역 안에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성남시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그러면 같으면 그거 합쳐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한다. 맞아요. 1번, 2번. 3번 분리과세 대상은 어때요? 자,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합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남시 안에 농사짓는 농지 가지고 있고 성남시에 해원제 골프장 토지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해서 그거 합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격이 틀리잖아, 세율이. 그래서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비례세율. 사치성은 1000분의 얼마? 40. 농지 같은 건 1000분의 0.7. 그죠? 또 공장 용지 같은 건 1000분의 2.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이 아니라. 맞습니다.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요거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 얘기는 주택마다 각각 그 얘기죠. 주택별로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예.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어떻게 한다? 합쳐서 세율 적용하는 거죠.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세율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5번 지문 틀렸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거,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모든 세법의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계산한다.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그런데 주택이 아닌 부동산, 상가 같은 건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취득세 계산, 재산세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재산세 계산, 상가 부동산 팔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건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네? 네. 다음 30번, 3번 왜 틀렸는지 확인해 봐요. 두 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별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틀렸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소유자가 같을 때 합산하는 건 딱 두 가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 주택은 주택마다 각각 10개 가지고 있으면 주택마다 각각 10개의 재산세 계산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두 개를 모두 합한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틀렸어요. 다음 31번 보지 마시고 넘어가요. 33번 갑니다. 33번. 33번하고 32번이 같은 내용인데 그럼 32번도 볼까요? 자, 지방세법상 32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모두 옳은 것. 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 경감 감해주거나 또는 면제 대상은 아니다. 그럼 기억.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끝나도 맞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감한 건 해당 연도로부터 3년간, 5년간 거기서 틀렸죠? 해당 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도 돼. 그래서 이거 틀렸다. 니은 법령이 정한 고급락장용 토지든 건축물이든 사치성이죠. 표준세율의 1000분의 얼마? 40. 맞아요. 이것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 시가표준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자, 이것이 이게 실전에서 나왔다면 이런 건 이의신청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왜? 1세대 1주택으로 보면 틀리는 거고 다주택자로 보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험생이 당연히 혼선이 오니까 여기에 이걸 맞는 걸로 한다면 끝에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니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60%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 45%. 그러니까 다주택자냐 아니냐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냥 나오면 이거 당연히 이해신청 들어가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정해줘요. 1주택자가 아닌 그래서 맞는 걸로. 그죠? 예, 다음 법령이 정한 고급주택과 별장의 세율은 1000분의 40. 별장은 맞아요. 사치성이니까. 근데 재산세는 고급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왜 재산세는 고급주택이 있는데 취득세는 고급주택이 있는데 재산세는 왜 없느냐. 이유가 있지. 재산세는요 비례세율이에요. 취득세는 예? 비례세율. 주택 취득할 때 일반 주택은 가격에 따라 1, 2, 3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고급주택은 가격이 높으니까 세율 별도로 구분해서 재산세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8% 더합니다. 이렇게 할증하는데 재산세는 왜 고급주택 기준이 없느냐.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누진세율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자동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뭐하니까?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세금이 높게 나오잖아. 누진세율이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고급주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택이야. 그래서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 지문은 틀렸죠. 뭐 때문에? 고급주택. 요거.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하고 뭐, 디귿 답은 몇 번? 4번. 마지막 하나 더 보죠. 33번.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이죠. 100분의 30이 아니라 틀렸고. 다음 2번.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아까 주택은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하죠.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근데 다가구 주택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엄청 높죠. 그럼 재산세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지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기본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가구마다 따로따로 봐라. 예?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로 쪼개 면적으로. 그래서 주택을 몇 개로 봐? 10개로 보면 과세 표준이 분산되니까 세금 부담이 적죠. 그 얘기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볼로 주택으로 보며, 그죠? 이때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항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다가구 주택 건물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 주택으로 보면 토지도 n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그죠? 예, 토지도 면적 부분으로 나눠라. 맞습니다. 그럼 3번. 법령에 정하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여기서 고급주택 빼고 틀렸죠.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다음 4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세 계산할 때 어때? 토지 건물 합쳐요. 합쳐서 과세 표준에 한꺼번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과 이걸 소유자별로 나누어서 각각 세율 적용한다. 틀렸죠?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5번 봅니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죠. 그것도 고급주택, 아까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표준의 9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주택 하나면 45%,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도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달라진다. 그죠? 1세대 1주택은 45%, 그렇지 않으면 60%.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재산세 마무리하죠.